자, 이제 연산 법칙을 할 거예요. 여기 앞서 연산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게 집합의 연산이었어요.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이런 법칙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 이런 것처럼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 이런 게 존재한다고요. 네. 그리고 증명 같은 것은 그냥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A와 B를 합하든 B와 A를 합하든 뭐 어차피 똑같겠죠, 그죠? 네. 교집합도 성립합니다. 뭐 2 곱하기 3이 3 곱하기 2 뭐 이런 것처럼. 네.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뭐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간단히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합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산 중에서 네 이렇게 두 개만 교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차집합은 당연히 A에서 B를 뺀 것과 B에서 A를 뺀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봐도 서로 다른 그림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교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은 같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와 완전히 똑같은 집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공집합, 이것도 공집합에서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면 이게 틀렸다, 이게 거짓이다, fals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교합법칙이라 보고 이제 교합법칙은 뭐 기본적으로 두 대상에 대한 얘기여서 여집합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집합은 하나에 대한 얘기죠. 그죠? 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집합은. 그래서 이제 결합법칙 하겠습니다. 결합법칙은 뭐 이런 거죠.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앞에 걸 먼저 더하거나 뒤에 걸 먼저 더하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게 결합법칙입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은 보통 3개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네. 물론 곱하기에서도 성립합니다. 자, 그렇게 A, B, C에 대해서 집합 A, B, C에 대해서 합집합으로 보시자면 A, B를 합한 다음에 C를 합하나 B, C를 합한 다음에 합하나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 손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 정도는 한 번씩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A, B의 합집합에 C를 추가하나 B, C의 합집합에 A를 추가하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게 교집합도 성립합니다. 여러분이 모쪼록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곱하기가 성립하는 것처럼. 근데 빼기와 나누기가 교합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여집합은 네 다룰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냥 듣고 넘어간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이걸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할 때 교합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을 2개를 설정하고 결합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을 3개를 설정하고 이것조차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모쪼록 스스로 남에게 설명하듯이 네,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분배법칙을 봅시다. 어쨌든 이 2개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이게 되어야만 합니다. 네. 분배법칙이란 뭐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A 곱하기 B 더하기 C 얘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뭐 이렇게 분배법칙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집합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교집합 B 합집합 C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전개하듯이 분배를 하시면 네 이제 여기에 뭘 쓸지는 이걸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곱하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교집합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 더하기 왔으니까 여기 합집합이 들어오면 됩니다. 네, 헷갈릴 때, 까먹었을 때 이렇게 로딩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집합 3개 가지고 확인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네. 자,
A, B, C인데 B, C의 합집합과 A의 교집합 공통 부분을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B의 교집합과 A, C의 교집합을 합하면 네,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얘는 사실 근데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짜 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텐데 이런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이쯤 되면은 당연하지 않게 느껴질 테니까 네. 그냥 좀 이렇게 와닿게 어쨌든 자기한테 잘 납득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모쪼록 제발. B 또는 C 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A인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거로 하면은 나는 노래 또는 춤을 출 수 있어. 그런데 한국어만 가능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상이 되죠? 네. 한국 노래만 부를 수도 있고요. 한국 춤만 출 수도 있고요. 뭐 둘 다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또는이니까 그런 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나는 한국 노래 또는 한국 춤을 할 수 있어. 그럼 좀 와닿지 않아요? 네, 같다는 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쉽게 납득을 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언어예요, 랭귀지. 네,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하듯이 스페인어 공부하듯이 외국에 갔더니 와 스페인 남자의 복근이 초콜릿빛에 너무 막 멋있었어. 쟤를 좀 꼬셔봐야겠어. 스페인어를 시작해야지. 이런 어떤 뭐 어쨌든 네. 자, 적절한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법칙이 숫자나 문자 같은 경우는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해서는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배하는 게 없죠? 그죠? 그런데 합집합과 교집합은 뒤바뀌어도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분배되니까 A 합집합 B, A 합집합 C, 그리고 그의 교집합으로 연결되는 거죠.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또 이제 의미로 한다면 나는 사람이 좀 내가 원하는 남성상은 사람이 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 성격이 착하거나 외모가 착하거나 네, 착하거나 잘생기거나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아니면 또는 돈이 많거나 네 아니 이건 좀 너무 식상해. 아니면 또는 재밌거나 오케이 재밌으면 내가 만나볼 만하지. 네. 하지만 일단은 착하고 잘생겨야 돼 라는 거죠. 내가 만날 사람은 예 여기서 나라고 하면 난 여자네. 자,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만날 사람은 재밌거나 착하고 또는 재밌거나 잘생긴 사람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죠? 그건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분명 치겠습니다. 뭐 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인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이 두 가지입니다. 분배법칙. 자, 교과서에는 이 정도 나온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A 합집합 B 교집합 C 합집합 D 이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A 곱하기 B 더하기 C 할 줄 알아. 그렇다면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는 어때? 라는 식인 거죠. 하나를 알면 뭐 10개까지는 아니어도 2개쯤 알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해서 성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는 것처럼. 일단은, 네, 이거는 이렇게. 이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뭐 하는 식으로 우리가 처음 배우죠? 그게 익숙해지면 바로 합니다. AC, AD, BC, BD. 그죠? 네. 이것도 그냥 그게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A 하고 그 다음에 C겠죠. 중요한 건 이 사이에 뭐가 올 것인가 입니다.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교집합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C, A, D, B, C, B, D 분명히 됩니다. 이게 성립한다면 이런 게 성립한다면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했는데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에서 한 걸음 정도 더 나가면 네, 내가 이걸 그냥 아는 건지 이해하는 건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x-1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나는 이해한 거고 대답을 못하면 그냥 외운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더 나가면 좋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또는 역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은 잘 아는 겁니다. 보통은 정방향보다 역방향이 더 힘들거든요. 덧셈보다 뺄셈이 힘들고 곱셈보다 나눗셈이 더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분배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개항보다 인수분해하는 게 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A 교집합이 동일한 걸 그럼 이렇게 묶어내서 B 합집합 C를 써야겠다. 이것도 분배법칙이다. 분배법칙은 양 방향 다 분배법칙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걸 그냥 문자와 식에서 이쪽을 전개, 이쪽을 인수분해 그렇게 배웠을 뿐이에요. 다 분배법칙입니다. 오케이? 네, 이게 연산법칙입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A 교집합 A 합집합 B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이걸 간단히 나타내 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집합의 연산이군. 분배법칙에 올리게 걸 이라고 해서 A 합집합 A B 이렇게 하고 아니 뭐 이 정도쯤이야. 당연히 H 이제는 두 번 쓸 필요 없지 않고 됐군. 분배법칙인걸? 그래서 자 AA AB 하고 교집합이군. 뭐야 이 정도쯤이야. H 상이야. A와 A 합집합은 A 어차피 분배법칙인걸? 좀 삽질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사실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뭘 꼭 아셔야 되냐면 빨간색으로 할까? 흡수법칙을 아셔야 된다. 흡수법칙. 흡혈계 느낌 아십니까? 흡수법칙은 뭐냐면은 두 개가 서로 포함관계인 집합일 때에 대한 얘기예요. 가장 단순한 게 뭐냐면 전체 집합과 그것의 부분 집합의 A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전체가 더 크겠죠. 그것의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뭘까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정말로. 네. 이게 지금 흡수된 겁니다. 네, 포함관계면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합집합이나 교집합인 경우. 알겠죠? 자, 또 뭐 또 있냐면 이것도 있습니다. 공집합과 A를 봅시다. 공집합은 예, 당연히 가장 작은 집합이겠죠. 모든 집합이 포함되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A죠. 얘는 네, 이런 게 흡수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흡수법칙이다. 왜냐하면 A가 A 합작 B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그게 교집합이면은 작은 쪽이 등장하게 됩니다. 포함되는 쪽이. 합집합이면은 큰 게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해됩니까? 이것의 두 개의 합집합은 P고 교집합은 Q고, 합집합은 큰 거, 교집합은 작은 거. 알겠죠? 네. 교집합이잖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작아요? 네. A죠. 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셨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간단히 하라고 하면.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연산법칙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이제 교육관에서 살짝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언급은 분명히 되어 있고 다룰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산법칙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27페이지를 좀 봅시다. 27페이지는 네, 방금 얘기한 흡수법칙이 등장해 있습니다. 네, 흡수법칙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고 집합의 연산의 성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저는 27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동그라미 1, 2, 3, 4를 이미 보여드린 거고요. 나머지 5, 6, 7을 확인합시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네. A가 아닌 것의 아닌 것은 네. 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A와 A의 여집합의 관계를 가지고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이 두 개의 관계는 서로 소입니다. 네, 전혀 다르죠. 근데 단순히 서로서가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전체 집합을 양분하는 거죠. 그래서 합집합을 만들면 이게 합집합이 됐고요. 전체 집합이 되고요. 교집합은 당연히 서로소니까 없습니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지난 시간에 집합의 연산에서 차집합을 얘기하면서 차집합은 네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시키고 노래시키고 싶지만 봅시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또 확인은 얼마든지 벤 다이어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 와닿는 게 아니라면 와닿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언어라고요. 외계 언어보다는 쉽겠죠. 수학 언어니까. 우리가 수학을 안 배우면 이걸 보고 뭐야 하면 엉덩이와 하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배운 사람이니까 3위라고 하지 않겠니? 그치? 네. 지금 여러분은 그렇다게 얘기하자면 기호와 상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읽어내시면 돼요.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를 제외시켰어. 그건 무엇과 같냐면 A이고 B가 아닌 것과 같아요. A인데 B가 아니야.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A에서 이 부분이 빠지는 거죠. 이게 남는 걸 보면. 그렇다면은 사실은 얘는 A에서 B를 뺐다기보다는 A에서 A이면서 B인 걸 뺀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같은 말이 됩니다. 근데 나는 B를 통째로 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 B의 합집합을 기본으로 해서 B를 빼시면 네.
온전히 빠지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은 말이고 이걸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머릿속에 그냥 담으셔도 되고 뭐 필요하다면 메모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잘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법칙이 한 가지 더 남았네요. 그리고 아주 잘 사용되는 법칙입니다.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뭘까? 귀족 이름 앞에 붙이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사는 사람으로 보이죠? 네, 모르간의 법칙.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네, 여집합이 어떻게 반영하는가 일단 얘기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 바뀌는 느낌입니다. 다. A는 A 여집합으로 반대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는 B 여집합으로 이렇게 다 바뀌는 느낌입니다. 확인합시다. 수학화를 2번 배우셨든 3번 배우셨든 이미 배우신 분은 이 내용이 너무 쉽게 느껴져서 별스럽지 않게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2번을 배웠고 3번을 배웠는데 단 한 번도 벤다이어그램을 확인을 하거나 의미로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헛공부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진짜 이참에 네, 하나하나 따박따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1년 뒤에 잘하는 걸 목표로 네. 자, 네,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쪽이네요. 자, 이제 봅시다. A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B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그것의 공통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선이 2번 그어져 있는 것. 그렇다면 이 바깥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의미로는 어디 봅시다. 나는 얼굴이 착하거나 성격이 착하면은 둘 중 하나로 된다면 나는 네 만나볼 생각이 있어. 근데 둘 다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식이에요. 그 말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착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냐? 다 바뀌니까 A는 A 여집합, B는 B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겠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벤다이어그램으로도 의미로도 그 의미를 부여할 때는 자기 멋대로 하시면서 혼자 키득 대시면은 네 그게 수학 찐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이걸 봅시다. 자 이거 총집합반 아까 우리가 대칭 차집합 얘기했었죠. 세모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게 이제 A에서 B를 뺀 것과 B에서 A를 뺀 것 그걸 합한 것 그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A와 B가 있는데 이것과 이걸 합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걸 집합의 연산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 여러분 다 안 보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이제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어울리겠네요. 뭐 포함관계로 가니까. 자 그렇다면 A, B, A, A 여집합 A, B, A, A 여집합 B 여집합 B, B 여집합 B, A 여집합 네, 카메라가 나가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합집합이죠. 그럼 여기 당연히 교집합이겠죠?
네? 자, 그리고 봅시다. 이런 것들. 이 단순한 거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흡수법칙처럼 아주 험한 녀석들이요. 얘는 전체 집합이네요. 그죠? 전체 집합이고, 얘, 네, A 여집합, 잠깐만, 여기. B와 B 여집합의 합집합도 전체 집합입니다. 근데,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을 포함하기 때문에 흡수법칙이 발생합니다. 교집합을 하면, 저 작은 쪽이 나오게 되니까, 전체 집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걸, 네, 남기게 되는 거죠. 자, A 합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이 남은 거예요, 지금. 한 줄도 안 떴을까? 여러분 지금 이걸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순서 한 줄 바꿔 쓸게요. A, B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드모르간을 역방향으로 쓰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이걸 끄집어내는 식으로. 그럼 또 다 바꾸면 됩니다.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이 교집합, 여집합이 바로 여기서 역방향으로 쓰이면은 차집합이 되죠. 그래서 저는 방금 이제 왜 이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건지를 연산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